예,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행정사입니다.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민 행정사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행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님. 예.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일단 행정사법 시행령은 작년 5월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 행정사법의 어떤 그 하위법 개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그 행정사분들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어떤 그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연수교육이 16시간이라는 점을 명시를 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행정사법 21조 2에 그 공직 퇴임 이제 이후 1년 이내에 그 행정사들 분들이 어떤 행정기관에 어떤 인허가 등의 대리를 할 수 없는 어떤 그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네. 어떤 좀 그런 식으로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직 퇴임 1년 이내 행정사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해줬고,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공직 퇴임 1년이 경과한 행정사분들이나 그냥 뭐 공직 경험이 없는 뭐 시험 출신 행정사분들이 네. 이제 관련 이제 행정기관에 어떤 인허가 등의 대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행정사의 업무 영역의 운신의 폭을 좀 상당히 넓혔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그 행정사가 기존에 행정부 있지 않습니까? 뭐 부처, 청, 네, 그 뭐 대통령 직속기관, 뭐 국무총리 직속기관, 뭐 부처청 행정부에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 사무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이제 행정사분들이 이제 행정사법상 제2조, 제1항, 제5에 따른 대리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아쉽게도 상담 자문에 대한 요 예, 부분은 그렇죠. 빠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뭐 이거는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사법 통과에 따른 어떤 그 어떤 체계자구, 그렇죠. 어떤 그런 기술적 어떤 그런 정비를 의미하는 차원인데, 그럼으로써 뭐 상담자문 뭐 기존의 뭐 행정사법 2조 1항 6호에 규정된 뭐 어떤 뭐 설명이라거나 네. 기존에 어떤 추가하려고 했던 바꾸려고 했던 뭐 상담 자문이 사실 어떻게 뭐 체계사고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뭐 달라진 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상담 자문은 그렇고요. 등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행정사법 21조 2에 어떤 그 행정기관의 범위를 명시를 했다는 점, 네. 그 행정기관은 당연히 어떤 우리의 상식은 뭐 만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부처청 행정부 그 대통령 직속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회 사무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어떤 확대가 됐다는 점이 어떤 그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설명과 상담 자문의 차이점을 애써 드려야 하는 모습이 좀 많이 애처롭네요. 예. 그 등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띵. 어떤 식으로 다 공격이 들어와도 다 방어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예. 질문을 이어가서 이 예. 국회 및 헌재 그리고 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넓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요게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제 그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사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위상이 좀 넓어지지 좀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뭐 행정부 뭐 특정 뭐 공단 뭐 부 뭐 무슨 위원회만 상대하는 자격사하고 뭐 국회 사무처 뭐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이런 좀 행정부가 아닌 다른 헌법기관을 상대하는 그런 행정부가 아닌 국가기관을 상대하는 직업은 좀 위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노무사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는데 네, 이 점에 그렇죠. 대해서 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고사성어가 뭐 속담은 아니고 고사성어에 부재기위 불모기정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일을 논하고자 하면은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직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그 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지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음, 예, 그렇고요. 네. 그래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누차 말씀드리고 사석에서도 한 수백 번을 말씀드리고 제가 행정사 법정 실무교육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뭐 신문에도 기고했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사는 행정사법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을 절대 위반을 할 수가 없고요. 네. 행정사법 22조도 적용이 될 수가 없고요. 네. 광고 표시 제한 규정도 적용이 될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때리도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법령이 바뀌면은 판례는 휴지 조각만도 못 하게 되거든요. 네. 휴지는 꼭 풀 때라도 쓸 수 있지만은 네. 법령이 바뀌면은 그 법령과 관계된 판례는 바로 이제 휴지 조각만도 못한 신체가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만 제가 한 수백 번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특히나 제가 이 노무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자꾸 뭐 공정 프레임 그리고 무슨 예. 뭐 전관 이후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데 기가 차죠. 그러니까 전관이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공직 퇴임 1년 이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고 반대로 말해서 공직 퇴임 1년이 경과했고 공직 경험이 없는 행정사들이 인허가 대리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뭐 국회 사무처, 그렇죠.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그렇죠. 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그게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그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로 해서 확실하게 얘네들이 앞으로 전관 예우에 대한 언급을 못 하게끔 시행령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못하죠. 같아요. 예. 뭐 이- 공직퇴임 1년 이내 행정사분들만 전관예우를 막는다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네.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뭐 국회 사무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는 그 행정기관의 범위를 행정사 법령에 명시를 좀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어떻게 근거를 남겼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렇군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번 예. 시행령 추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사법이 오는 6월 10일에 시행되는 행정사법의 어떤 하위법 제때 마련이라는 그 어떤 법제처의 어떤 그 법제처하고 행정안전부 어떤 행정부 내부에서 뭐 시행령 개정 뭐 그런 차원을 통해서 추진이 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어떤 내부의 뭐 체계자구 심사나 그런 문제니까 다른 주체들은 신경 쓸 이유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저도 세종시도 수도 없이 내려갔고요. 다른 행정사분들도 다른 행정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수도 없이 내려갔고요. 뭐 다른 행정사분들도 뭐 행정사법상 시행령에 어떤 바꾸자는 거는 뭐 행정안전부 차원의 어떤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네. 다른 행정사님들하고 어떻게 다 의견을 주고받고 충분히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님. 오늘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행정사님께서도 그 유튜브가 더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감사합니다. 네.